전 눈 밑에 필러 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주베룩 볼륨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결절의 이슈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절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결절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소스 피알랑 김용석입니다. 여러분들 주베룩과 필러 때문에 고민하셔서 주베룩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심지어 저한테 병원에 오셔가지고 원장님 저 필러 싫어서 주베룩 하러 왔어요. 원장님 저 필러 싫어서요. 필러만 아니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요즘에 스레드를 좀 하는데 스레드에도 그 말을 올렸어요.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 그 마음 너무 이해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생각과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생각에 대한 갭이 너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의사들 한 10명 정도 모아두고요. 안전성 면에서 필러와 주베룩에 대해서 두 개를 던져놓고 어떤 게 안전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확신컨대 80% 이상 필러를 의사들은 선택할 확률이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은요, 주베룩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이런 갭이 왜 생겼을까요? 바로 필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미 너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필러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엄청난 시술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는 어쨌든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가지고 상담도 하고 피부 상태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지만, 유튜브로 이야기하는 거는요, 전반적인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분한테 그게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팔자주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주베룩 볼륨을 해결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유튜브로 보고 오셨대요. 근데 저 말고 다른 유튜브로 보고 오셨겠죠? 팔자주름을 주베룩 볼륨만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팔자주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팔자주름도 있습니다. 반드시 필러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어떤 다양한 시술들이 들어가야지만이 해결되는 그런 시술도 있거든요. 눈 밑에 꺼짐이 심한데 필러는 들어가기 싫어요. 그러면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 계열도 있고요. 주베룩 볼륨도 가능하고요. 다양한 방법들의 시술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피부의 상태, 얇기, 깊이, 두께, 나이, 그다음에 이런 등등등을 다 고려해서 어떤 시술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전 눈 밑에 필러 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주베룩 볼륨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은요, 주베룩 볼륨은 필러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필러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침대에 나무가 부러진 경우 있죠. 나무가 부러져가지고 침대가 푹 꺼진 경우라고 하면 이걸 매트리스를 어떻게 잘 조절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다시 제작을 하든 다시 잘 안전하게 만들어 두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눈 주변, 우리가 이런 팔자 같은 경우는요, 해부학적으로 상당히 깊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피부 표면에 어떻게 뭔가를 해결해서 좋아지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데는 되게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어느 안쪽 부분에 있는 해부학적인 결함이나 문제가 있는 거를 충분히 지지가 되게끔 만들어줘서 그 윗부분을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써야지, 주베룩 볼륨을 그 안에까지 모든 걸 해결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에 많은 양을 주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느 단위 면적당 들어가는 양이 훨씬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바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결절의 이슈가 생기는 겁니다. 검색해보면 제일 먼저 뜨는 게 뭐죠? 주베룩 결절. 의사들이 생각할 때 안전성 면에서 필러 계열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필러는 모양이 안 맞거나 뭔가 비대칭이 왔거나 내 마음에 안 들거나 했을 때 어떻게 바로 그 자리에서 주사를 녹이는 주사가 있어요. 히알루로니데이즈라고 하는 성분으로서 히알루론산을 쪼개서 분해시켜주는 주사가 있습니다. 이 주사를 쓰면요, 한 3, 4일 안에 싹 다 녹습니다. 싹 없어져요. 리셋 시킬 수도 있고요. 시술자가 어떻게 또 희석을 하는가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소량식해서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해결 방법이 금방 끝나죠. 그런데 주베룩 볼륨 같은 시술로 볼륨을 되게 많이 넣고 한 번에 그 양을 많이 주사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겨서 결절이 생기면요, 이걸 해결하는 데는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엄청 다른 문제예요. 그럼 아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안정성 면에서는 훨씬 더 히알루론산이 월등히 좋은 시술이 되죠. 필러가 싫어서 주베룩 볼륨을 하러 왔어요 라고 하는 전제 자체가
너무 잘못된 전제라고 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필러에 대한 너무 안 좋은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는 그 정보 자체가 좀 너무 잘못된 걸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술자가 어떻게 시술하고 그 시술에 대한 이해가 얼마만큼 높은가에 따른 다른 결과지 필러 그 자체가 되게 잘못된 물질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잘못되게 인식되고 있으니까 조금 걱정스럽다는 거죠. 눈밑이 너무 많이 꺼지거나 볼륨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경우에 주베록 볼륨만으로는 절대로 개선이 불가능하고요. 잔주름이 있으면서 살짝 꺼져 있고 볼륨이 좀 약해져 있는 분들은 주베록 볼륨을 살짝 골고루 깔아주는 개념으로 사용을 했을 때 전체가 펴지면서 되게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때는 주베록 볼륨으로 시술이 가능하지만 정말 움푹 들어가면서 이걸 완전히 개선해 주려면 해부학적 문제, 깊은 부분까지 해결할 때는 반드시 이쪽 부분은 필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위쪽에는 주베록 볼륨이 들어가는 거죠. 주베록 볼륨의 원래 목적은 스킨 부스터, 즉 바로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곳, 피부의 겉표면에 주사가 들어가는 게 원래 원칙인 거고, 지금 이런 눈밑 꺼진 팔자 같은 경우는 이거랑 상관없는 깊은 부분입니다. 즉,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시술들은 안에 들어가서 뭔가 쫙 구조적으로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이해되셨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 결절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주베록 볼륨에 의해서 생기는 결절은요, 일단 첫 번째는 수화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당히 수화를 많이 시켜서 소량을 깔아주는 방법의 시술을 쓰게 되면은 절대 결절이 생기지 않는데, 팔자주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많은 양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눈 밑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양을 쓰게 되면 고농도의 그 주베록 성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절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수화의 양이 얼마만큼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들어가는 주사의 양입니다. 즉 소량 골고루 깔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는 방식은 문제가 되죠. 팔자라든지 눈 밑에 결절이 생기는 이슈가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깔아줘서 피부의 전체를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시술의 개념으로 접근하셔라. 절대 필러로서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즉 필러가 필요한 부분은 필러가 들어가야 되고, 필러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의 피부의 전체적인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시술의 방식입니다. 그런 시술 방법의 차이에 따라도 상당히 이런 결절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술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시술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주베록이나 주베록 같은 이 PDLLA는 되게 뭉쳐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뭉쳐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물과 열에 기본적으로 약해요. 오히려 그 물이 들어가게 되면 뭉쳐져 있는 게 조금씩 풀어지겠죠. 근데 워낙 단단하게 결합이 돼서 결절이 생긴 거기 때문에 반복적인 시술을 통해서 그 압을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반복적으로 열을 가하는 겁니다. 즉 이게 열을 가하고 깨주는 요소들이 생기게 되면 안쪽에서 좀 풀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사지, 강력한 마사지를 통해서 하는 방법, 그 이외에도 주사를 쓰는 물질들 중에서 조금 더 이걸 더 풀어주는 방법의 성분들을 주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고주파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장비들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사용을 해서 반복적으로 시술하다 보면 점점 그 사이즈가 풀어지면서 약해지면서 풀어지게 되는데, 이 주베록 볼륨의 특징이 뭐냐면 결절이 점점 작아지는 이런 개념보다는요, 이 안쪽에서부터 점점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다 어느 순간 퉁 하고 줄고 어느 순간 퉁 하고 줄어드는 그런 패턴들을 좀 보여서요,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점점 사이즈가 줄어드는 그런 방법이 되니까 요즘 이 결절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시간만 투자를 하게 되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로 지금 많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결절이 생기지 않게 시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러 대신 사용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본인 스스로 결절을 만드는 이슈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더 피부 전반적인 개선과 목적과 그다음 내가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때로는 필러와 병행을 해서라도 결절의 이슈를 떨어뜨려서 안전하게 시술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전성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고려해서 시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시술에 대한 부분들 고민이 되실 때 제 영상 한번 보시고 조금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바꿔서 그렇게 시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인 얼굴에 시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정확하고 그다음 제대로 된 시술이 될 수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맞는 시술은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결정을 하신다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얼굴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한번 시술을 했을 때 비용 들잖아요. 시간 들잖아요. 자, 이때 정말 내가 원하는 것만 딱 고집해서 시술이 들어가게 됐을 때는 참 애매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릴게요.